전에도 왜 구체적인 실습이나 체험을 얘기했는데 이런 것들 좀 해보기 전에 왜 종교와 미학이 융합이 되지 못했는가에 대한 얘기를 간단하게 설명해드리고 준비해온 자료를 가지고 좀 모색해 들어가겠습니다. 우리 인간들이 기본적으로 이렇게 추구하는 가치들이 있는데 그 가치들은 대체로 4가지가 있죠. 그죠? 진이라고 하는 것, 이 참된 것, 우리가 잘못 이해하면 이 진실, 진리, 진정 이것들이 종교적인 덕목이라고 오해하기가 쉬워요. 그죠? 우리가 가령 불교에서 지혜를 추구하는 것이 마치 이것에 도달하고자 하는 것처럼 여겨지기 쉽게 되어 있거든요. 근데 우리가 객관적으로 보면 이 진리라고 하는 것, 이것이 진실이든 진리든 이것은 객관적 세계의 올바름에 대한 얘기예요. 자, 쉽게 얘기하면 진리에 반대되는 건 뭐가 있죠? 요걸 먼저 하고 들어가야지. 왜 이런 것들이 근본적으로 어떤 갈등을 일으켰다가 불교 미학에서 이런 것들을 융합시키려고 하는지, 왜 불교의 기본 교리로 바로 들어가지 않고 계속 애돌아가고 있는지 하는 걸 이해할 수 있어요. 자, 그럼 이 진리에 대한 것 외에 또 추구하는 것들이 또 뭐가 있냐면 두 번째 가치는 선이 있죠. 그죠? 선. 세 번째가 제가 미학에서 계속 얘기했던 미의 가치가 있어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성. 우리는 대체로 이런 개념들에 대해서 일종의 범주 오류, 다시 말해서 국어 시간에 뭐 자연 공부하듯 하는 경향이 있다는 걸 좀 확인해 볼게요. 이 얘기는 뭐 동의 다 안 하신다 하더라도 저는 이제 이렇게 본다고 얘기하는 거죠. 자, 그러면 선에 대한 반대 가치는 뭐가 있죠? 가령 우리 이걸 불선, 아니 불자를 붙여도 되겠지만 대체로 악으로 보죠. 그죠? 반대 가치는. 그러면 진에 대한 반대 개념은 뭐가 있죠? 그렇죠. 허위. 거짓. 그냥 제가 할 때 쉽게 생각하시면 돼요. 미는 뭐가 있어요? 추악함, 더러움이 있죠. 그죠? 더러움. 성은 좀 이따가 나중에 다뤄볼게요. 이것들이 어떤 반대를 얘기할 때 비로소 좀 더 명확하게 드러날 수 있어서 그래요. 자, 우리 미라고 하는 걸로 우선 먼저 들어가 볼게요. 가령 참되고 선한 것이 아름답다고 여기는 세계가 있는데 실제로 우리가 일상에서 느끼는 미는 꼭 진실되거나 착한 것에서 미를 찾는 것이 아니고 어떤 이 악한 것에서도 미의 개념을 많이 찾아내죠. 특히 현대로 올수록 그것이 더 강화가 돼 있어요. 가령 우리 지난번에도 얘기했던 현대미술, 현대 예술가들에서 드러나는 그 파괴적이고 인간 내면에 거칠고 음습하고 어두운 것들이 미학으로 많이 등장하잖아요. 그죠? 그래서 그런 어떤 괴기, 공포, 이런 잔혹, 이런 걸 얘기하는 영화들이 있어요. 그러면 이것들은 일련에 이렇게 같은 등급, 같은 층에 있는 어떤 추구 대상이나 가치가 아니라 서로 층과 다르다는 게 구분되겠죠. 그죠? 왜냐하면 미학에서도 그렇다고 해서 이런 악한 게 추구한 거냐, 이것이 아니기 때문에 어떤 보들레르 같은 악의 미학 이런 게 있고, 또 여러분 혹시 나중에 영화를 좋아하신다면 영화나 우리 법성은 영화 같은 것도 가끔 보는 것 같으니까 혹시 조도로프스키라는 영화 배우이자 감독이었던 사람 혹시 조금 아시나요? 혹시 예, 조도로프스키라는 나중에 한번 이분의 아주 그 독특한 미학을 추구했던 사람이 있어요. 이 영화 감독은 인터뷰를 할 때 어떤 얘기를 하느냐면, 다른 영화 감독들은
다른 예술가들은 눈으로 영화를 찍는다. 하지만 자기는 그 고환으로 영화를 찍는다라고 아주 그 해배한 정도의 얘기예요. 나중에 한번 인터넷으로도 이 조도롭스키를 찾아보세요. 그리고 이 사람의 영화 중에 홀리 마운틴이라는 게 있어요. 거룩한 산이라는 거죠. 우리가 돌아보지 않은 어떤 높은 산, 시달타가 있었던 그 보리수 아래 뭐 이런 걸 추구하는 영화인데, 여기서는 이런 종교적인 것들이 얼마나 허위이고 오류이고 집단 광기나 집단 무의식으로 점철되어 있는지 하는 것들을 묘하게 꽈배기를 해놓은 영화가 있어요. 조도롭스키. 혹시 법성원 식구들 한번 봐둘 만한 영화일 거예요. 우리나라에서 별로 흥에 이게 오픈됐는데 별로 인기도 못 끌고 며칠 만에 삭제된 영화라고 해요. 혹시 이분 찾아보세요. 다시 말해서 금방 이런 어떤 추하다고 하는 것은 미의 반대말임에도 불구하고 이것과 비슷한 느낌이 있는 허위나 거짓, 이런 것들은 더럽고 추하게 느끼는 건데, 여기서 우리는 미적 감각을 찾아낼 수 있었거든요. 이건 뭐냐면 아름답지 못한 미학을 추구하는 것이 아니고 우리의 두뇌 속에 진과 선과 미의 개념들이 명확하게 분화되어 있지 않고 혼합이 되어 있게 우리가 다가오기 때문에 우리가 이런 오류를 범하는 거예요. 당연히 선의 가치를 이쪽으로 가서 찾는다든지 거룩함의 가치를 여기서 찾는다든지 하는 건 범주 오류라고 얘기할 수 있겠죠. 그죠? 그래서 우리는 이런 서로 대상이 다른 그것들을 알 수 있는데, 자, 그럼 여기에서 그렇다면 거짓이나 허위의 반대가 되는 진은 구체적으로 우리가 느낄 수 있는 건 뭐에 대한 가치냐면, 이것은 물 자체에 대한, 물상에 대한 가치들이에요. 한마디로 그거, 대에 대한, 그 사람이나 그 사람의 내면이 아닌 그거. 다시 말해서 여기서 찾는 것은 우리 근대 사회가 개명되면서 과학이라고 하는 것이 등장하죠. 그죠? 과학의 대상이에요. 진은. 진실, 진리, 과학적 진리일 뿐이지 종교적 진리 또는 도덕적 진리, 이런 것들은 사실은 언어 자체 내에 아주 미묘한 갈등을 일으키고 있다는 개념이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선이 추구하는 것은, 진은 과학의 세계라면 선은 무엇을 위한 세계일 수 있을까요? 선은 쉽게 얘기해서 악하지 않아야 된다는 것은 어떤 과학의 세계에서 추구하는 것은 아니에요. 그죠? 과학의 세계에서 다른 우리가 아주 그 악한 것을 과학적으로 규명해낼 수 있어요. 그래서 이것과 이 세계도 쉽게 융화가 될 수는 있어요. 범주를 이렇게 잘 세워놔야 된다는 거죠. 가령 정신 이상 또는 시체 연구, 최근 인류학의 한 분야인 쓰레기를 연구하는 분과들이 있는데, 이런 것들은 사실은 좀 더럽고 지저분한 것들일 수 있잖아요. 그죠? 가령 범죄 심리, 요즘 경찰행정학 같은 데서 무슨 사건 나면 연예인이 죽으면 그들을 따라하는 어떠한 심리가 이런 게 있다. 이런 베르테르 효과가 어떻다, 이런 식으로 하면서 그 내면에 있던 악을 추구하는데도 이것은 과학의 세계이기 때문에 이것이 진리에 부합될 수 있어요. 선은, 이거는 과학으로 얘기할 수도 있죠. 구체적으로, 아주 핵심적으로 보면. 그럼 선은 무엇이냐면, 이때의 선은 어떤 것이 좋을 수 있냐는 것은 나 혼자만이 또는 과학세계에서의 좋은 것이 아니고 너와 나 사이에 좋은 걸 얘기하는 거예요. 선은 실제 공동체 윤리에서 추구할 만한 가치가 있는 거겠죠. 법관이 맞겠다. 자, 그럼 서로 이런 범주들에 대한 구분들을 해보면 우리의 인식이 왜 이렇게 혼동이 돼 있고 우리 삶이 다소 정리가 덜 돼 있는가 하는 것들을 좀 구분해 나가자 하기 위해서 시작한 분류 방식이에요. 다시 말해서 선은 가령 우리 최근에 독도 사태라든지 일본의 쓰나미 사태를 통해서도 민족적으로 한반도에 사는 우리가 보는 일본 사태 또는 일본인들이 바라보는 우리는 서로 다르죠. 그죠? 철저히 선은 우리라고 하는 개념인 거예요. 어떤 집단의 어떤 공동체, 다시 말해서 너와 나라고 하는 사이에서 선한 걸 추구하는 거예요.
이것도 우리 저기 일상 문화에서도 보면 뭐 재밌는 얘기 할게요. 우리 예전에 범죄 영화들 맞죠? 불량스러운가요? 아니요. 예. 버드무비라 해서 왜 깽들이 나오고 사는 영화들 있죠, 그죠? 이런 영화들에서 보면 사실 일반인들의 논리가 아니에요. 아주 잔혹한 그 조폭들이 뭘 하는데도 우린 거기서 아름다움을 느낄 수 있어요. 이건 뭐냐면 그 조폭이라고 하는 문화 자체가 갖고 있는 그 자기네들끼리의 선함이 있는 거예요. 다른 사람들 볼 땐 선한 게 아니에요. 바로 이런 것들은 우리가 무슨 얘기를 할 때 이것이 진리의 문제냐, 선한 것의 문제냐, 아름다움의 문제냐는 것을 잘 겨냥해내지 못하면 이런 혼동을 겪게 돼 있어요. 이런 개념들이 이제 이해가 가신다면 조도롭스키는 나중에 한번 보시고 한번 또 얘기를 좀 나누죠. 이런 차이를 구분해내기 시작한다면 종교적 세계와 미의 세계가 추구하는 대상이 다르다는 것이 좀 구분되겠죠. 그죠? 이 미학을 제가 전에도 했지만 과학으로 늦게, 학문으로 늦게 등장한 것은 이런 출발 자체의 애매함이 있었다는 거예요. 감각이었기 때문에. 그렇다면 이거는 과학의 그것에 대한 세계도 아니고 또 이런 어떤 공동체 윤리. 다시 말해서 공동체에서 추구하는 것은 선이어서 이것은 윤리나 규범 같은 게 될 수 있겠죠. 그죠? 그래서 이런 것을 지킬 때 패거리 집단에서 가령 이명박 정권이 추구하는 4대강을 개발하겠다고 거기에 동조한 사람들끼리는 종이래요. 그것에 반대로 환경보호론자들 또는 대부분의 범불교도인들에게는 좋지 못한 것이어도 이렇게 같은 것을 바라보는 가치는 달랐어요. 그럼 이 미는 철저히 무엇을 볼 수 있냐면 한 개인 내면에서 일어나는 세계일 뿐이에요. 그래서 이 미학이라고 하는 것을 규정하기가 되게 애매할 수 있고 더 나아가서는 이 개인의 업이 어떻게 프로그래밍 되어 있는지에 따라서 바라보는 시각이 다르다는 거죠. 가령 제가 이제 법사원 얘기를 밖에서도 자주 하는데 이걸 좀 봐달라고 하면서 어떤 얘기를 많이 듣냐면 아이고 스님 강의 같지가 않았다는 얘기도 많이 듣고 진짜 참 흥미롭고 만종스님다운 강의였다는 얘기를 들어요. 이런 다양한 대부분 스님을 보면 이런 데 와서도 대부분 뭐 금강경이든 반야심의 경전이라는 얘기를 우리가 잘 아는 식의 방식으로 강의를 하죠. 그죠? 저처럼 막 편하게 입고 뭐 가끔 막 지저분하게 터프하게 오진 않잖아요. 이건 뭐냐면 이미 미의 세계로 들어갈 때는 진리나 선의 가치 기준으로 그대로 대입하기 어려운 것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바라보는 시각이 전혀 달라요. 자, 그러면 이제 구체적으로 과학의 세계라든지 윤리나 규범의 세계가 아닌 미학과 종교의 세계인 거룩함 사이에 어떤 긴장이 나타날 수 있는지를 찾아볼 수 있는 시간들이에요. 진선미를 구분했고 미와 성을 어떻게 구분할 수 있느냐가 사실은 이런 종교와 미학이 어떤 갈등을 일으켰는지를 알 수 있는 핵심인데 사실 저는 이것으로 바로 얘기하기 이전에 종교를 이전에도 제가 얘기했지만 흔히 규범 내진 도덕으로 이해하는 시각에 대해서 우선 우리가 벗어나야 돼요. 우리가 특히 불교에서는 업 얘기하죠. 그죠? 까르마 얘기를 하면서 까르마나 윤회를 얘기하면서 이런 덕목들이 이런 불교를 이해하는 또는 인도에서 출발한 사실 윤회 같은 경우는 이제는 그 인도 대륙에서만 발생한 것이 아니고 모든 인류 보편적인 정서였다고 이해를 해요. 까르마나 윤회 자체를 이루는 이런 것이 불교 세계를 이루는 중핵 아주 중심에 있죠. 그죠? 나라고 하는 존재를 규정할 때 까르마와 윤회를 통해서 형성된 나를 이해하기 위해서 오온을 얘기하기도 하고 사대를 얘기하기도 하고 이런 복잡한 이론 절차가 있었어요. 그래서 그 모든 것이 무상하다, 모든 것이 나 없음이라고 하는 것을까지 갖고 이런
종교의 세계를 이런 식으로 이해하게 되면서 이것은 대체로 어떤 도덕 규범인데도 미의 세계로 오해되는 것도 있었죠. 그죠? 개념적인 가치들이 범주를 쉽게 접했다는 거예요. 이것들은 사실은 거룩함이야말로 어떤 거룩한 자리, 거룩한 어떤 것이야말로 종교의 핵심일 수 있거든요. 물론 이거는 서구식 분류 방식이에요. 가령 멀차 엘리아드 같은 사람은 대표적으로 종교를 구분할 때 성과 속으로 구분해버려요. 성의 반대, 대척점에는 속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불교에서도 이 개념은 무척 많아요. 그죠? 스님들을 얘기할 때 우리 대부분, 우리 같은 속인들이 세속에서는 출세간의 논리는, 그죠? 이런 식으로 구분했다는 것이 있기 때문에 종교는 바로 성과 속으로 구분되는 이런 세계지 윤리나 도덕으로 재단돼서는 안 되는 것임에도 불구하고 이리로 많이 포답되어 있었다는 게 있는 거예요. 그래서 대부분의 모든 종교는 예절을 중시하는 게 있었잖아요. 가면 첫 번째 하는 게 밥 먹고 숨 쉬는 거 가르치는 게 모든 종교 수행의 핵심이라고 제가 전에 얘기했어요. 그들이 아무리 어떤 수행을 가르친다 하더라도 가만히 보면 앉아있는 법, 밥 먹는 법, 잠자는 법을 가르쳐요. 그리고 심지어 더 구체적으로 들어가면 대부분의 종교들은 이런 걸 넘어서서 남녀 관계를 어떻게 하는 것까지 얘기를 하죠. 실제로 중세 때 서양에서도 그랬고, 이 불교는 나중에 티베트로 들어가서는 승려들이 그런 걸 가르치고 시집을 보내요. 이런 아주 재밌는 사태들은 뭐냐면 한 개인의 윤리를 넘어서서 어떤 윤리나 도덕 이런 부분에까지 철저히 장악해 들어가는 면이 있었어요. 이런 속성을 갖고 있는 종교가 범주를 범하면서 미학이라고 하는 개념을 혼동시키고 폄하하고 배척할 면이 있었거든요. 왜냐하면 미는 철저히 내면의 세계를 추구했거든요. 우린 지금도 그래서 그 부처님의 안욕다라 삼약 삼보리의 그 자리가 무엇인지를 추정하고 개념으로 찾아나갈 뿐이지 그걸 맛보기 어렵죠. 그래서 대부분 깨우쳤다는 선사 스님들이든 최근에 많이 나오는 그 뉴에이지의 구루들, 뉴에이지의 스승들의 얘기도 대수통달성한 무엇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무엇이 진리입니까 하면 물을 들이붓는다든지 뭐 이런 아주 해망치가, 왜냐하면 이거는 언어로 접근하기 어려운 것이었음을 얘기해 준 거거든요. 거룩함의 세계에서 이 최종점의 자리에서도 사실 개인의 내면, 지극히 개인의 내적 체험이에요. 내적 체험, 내면을 깊숙이 들어갈수록 이것은 미학적인 자리가 되거든요. 그래서 깨달았다는 사람들이 이런 미의 가치를 가지고 잘못된 개념이라고 또는 사문난적이라고 얘기하면서 처형당했던 역사가 있었다는 거예요. 이렇게 하면 종교와 미학이 왜 근본적으로 갈등을 일으켰는지, 대체로 종교는 이 성이라고 하는 것 개념이 진과 선과 미가 다 포함된 개념으로 이해하기 쉽거든요. 근데 철저히 달랐어요. 이건 철저히 종교의 자리는 속의 자리였고 미는 이 미의 반대되는 어떤 곳의 자리였음에도 불구하고 이런 혼용을 일으키기 때문에 나왔다는 거예요. 이렇게 진, 선, 미, 성의 각각 개념들을 이해한다면 조금 이 시간 전체 진행에 대한 개념을 잡을 거예요. 그리고 주어진 자료 몇 개를 제가 이 시간을 왜 자꾸 이렇게 그 프레젠테이션 자료를 보여드리냐면 유식이라고 하는 불교의 그 중관과 유식이라고 하는 양대 산맥이 있죠. 그죠? 불교 사상의 핵심은 중관 사상과 유식 불교로 핵심을 잡을 수 있어요. 두 개의 기준이에요. 하나는 척전 지혜라면 하나는 척전 방편을 수 있거든요. 물론 지혜와 방편을 중관과 유식으로 얘기할 수는 없어요. 여기도 이제 좀 찾아 들어가야 되는 건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유식에서의 식은 자기 내면에 형성된 어떤 이미지로 파악을 해요. 이건 유식불교를 공부하는 학자들은 철저히 서양 심리학을 원용해서든 아니면 자기네들이 정말 이 마음이 무엇이냐, 일치유심처 그 자리를 찾다 보면
내면에서 형성된 어떤 형상화, 상징화된 이미지들이 있음을 발견해 나가고 있어요. 그래서 자꾸 이런 자료를 좀 보여드리는 거예요. 그리고 이 자료 보다 보면 좀 재미도 있고 그렇죠.